나는 70년 동안 격동하는 시장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9번의 미국 주요 시장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행복감의 절정은 투기꾼들의 향연이었고 그곳에서 행운은 태양 아래 이슬처럼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폭풍이 닥치기 전에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무사히 탈출한 소수의 기민한 투자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친 기술적 지표가 아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심각한 질병의 징후인 두 가지 중요한 경고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자산을 보존하는 것과 자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집단 열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지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의 효과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녹색 숫자와 가격 상승만 보고 행복감에 휩싸이는 반면 붕괴가 임박했다는 분명한 징후는 무시하거나 조롱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신중함의 목소리를 내야 할 금융기관과 언론이 종종 휘발유를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수수료와 거래를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3번의 완전한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살아남은 후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신호는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난이 닥치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러한 경고 중 하나라도 놓치면 자본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고 시장은 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시장은 합리적인 투표 기계가 아니라 인간 감정의 증폭장치입니다. 이익 기록이 없는 기업의 주가가 오직 약속과 값싼 유동성에 힘입어 치솟을 때 당신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약고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의 흐름이 물러갈 때 진짜 패자는 이번은 다르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다. 시장 최고점은 차트의 특정 지점이 아니라 시스템 생태계의 심오한 변화입니다. 더 오를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순진한 초보이거나 숨겨진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다. 위험은 항상 축적되며 변동성을 수익과 교환할 수 있지만 최대한의 보안과 폭발적인 성장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유동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흐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최종 수단의 구매자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통화 부양책에 대한 연준의 발표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용전달 메커니즘과 글로벌 달러 유동성 지표의 동시 악화입니다. 이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뿐만 아니라 전문가만이 볼 수 있는 심오한 신호, 즉 영대포 운영 규모, 상업은행의 준비금, 외국 기관의 예금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지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동성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준이 통화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항상 구매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실수이다. 진정한 유동성은 중앙은행이 창출한 돈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본의 양입니다. 위험의 피심이 커지면 돈이 풍부해도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으로 도망가고 주식은 놔둔다. 명확한 예는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채권 담보 자금 조달 규모입니다.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에 이 수치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했으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왜? 은행들이 신용 조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아무리 낙관적이라 할지라도 매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수축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현장을 떠나는 동안 시장은 소극적 흐름에 힘입어 계속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동안에도 오케스트라는 계속 연주하고 승객들이 이를 깨닫기도 전에 탈출 경로는 이미 차단됩니다. 나는 이 스크립트가 셀 수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0년 기술주 폭락 이전에도 빅4초는 여전히 축하를 받았지만 스마트펀드는 이미 포지션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담보 마진을 늘렸습니다. 이는 시스템적 위험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환상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기관의 레버리지가 감소하고 변동성이 소폭 증가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ETF와 같은 패시브 흐름이 액티브 자금의 유출을 가립니다. 세 번째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폭주가 발생하고 유동성이 증발합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지만 연준은 무제한의 유동성 도구를 갖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예와 아니요입니다. 연준은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지만 위험에 대한 선호를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신뢰를 잃으면 세상의 모든 돈이 그것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연준은 수조 달러를 투입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50% 하락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자신감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유동성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풍부해 보이지만 취약할 때입니다. 현재 시장이 완벽한 예입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엄청나지만 주식 구매를 뒷받침하는 실질 유동성은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는 일반적으로 공식 정책 변경보다 6개에서 9개월 정도 앞서 발생합니다. 징후를 살펴보십시오. 기업 부채 발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M&A 활동이 둔화됩니다. 자본시장이 금융회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큰 붕괴가 멀지 않다. 내가 가장 많이 따르는 지표 중 하나는 미국 재무부 일반계정, TGA, 과 영래포 거래량과의 관계입니다. 둘 다 함께 떨어지면 진정한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표는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분명한 경고를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지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또 다른 더 이른 신호는 글로벌 달러 스왑 스프레드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변동성이 증가한다면 이는 글로벌 위험 자산의 실제 생명선인 역의 유동성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날 이 스프레드는 4분기 붕괴 직전인 2018년과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유동성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은 간단합니다. 시장의 정상에서는 모두가 유동성이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속으로는 모두가 말랐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의 인식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임무는 무한한 유동성에 대한 환상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항상 늦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늦었을 때 붕괴 후에 행동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구조되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2000년과 2007년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연준은 시장이 이미 폭락한 후에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인하 소식을 들을 때쯤이면 이미 30% 손실을 입은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징후는 분명합니다. 전문적인 유동성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함께 악화되기 시작하면 확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노출을 줄이기 시작하세요. 마지막 10% 상승은 놓칠 수 있지만 40% 하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한 푼이라도 버는 것보다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훨씬 더 교활합니다. 즉, 가치 평가 시스템이 완전히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지표, PE, PE/E, EV/EBIT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품의 꼭대기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모든 의미를 잃습니다.
그들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 책정 논리가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2003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할인연금 흐름 배수를 사용하여 성장이 전혀 없는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미 정신착란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상에 있는 다수의 치명적인 오류는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P가 30인 주식을 보고 그 배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익 성장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목표를 벗어났습니다. 거품이 최고조에 달할 때 가치평가는 금융 모델이 아닌 대중심리와 내러티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치평가의 뛰어난 점은 상대성에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라도 감정적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단일한 평가 방식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합리적 가치평가와 투기적 가치평가 사이의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예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수익성이 없는 기술 회사의 총 시장 가치와 미국의 전통적인 회사의 총 시장 가치 사이의 관계입니다. 2021년에 이 지수는 2000년 인터넷 버블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나쁜 점은 이들 기업 중 40% 이상이 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현금을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시스템의 이러한 왜곡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패턴을 따릅니다. 첫째, 가치주는 역사적 범위의 상한선까지 상승한다. 둘째, 성장주는 중력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셋째, 투기적 행위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낳는다. 넷째, 모든 전통적인 지표가 폐기되고 시장은 이번에는 다르다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 사이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1999년에는 이름에 .com을 추가한 회사의 가격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에는 모기지 담보증권이 모두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AI, 메타버스 또는 우주관광을 언급하는 모든 회사는 부풀려진 평가를 받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가치 평가의 가장 위험한 신호는 분석가가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고안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가치 평가를 방어하기 위해 가격 결정력, 장기 마진 또는 총 주소 지정 가능 시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실제로 순수한 추측의 합리성의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가치 평가 방법은 구식이며 새로운 경제에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설은 거품이 정점에 달할 때마다 나타나며 항상 거짓임이 입증됩니다. 가치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존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잦아들면 모든 기업은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추적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미국 주식시장의 총 자본화와 국가 GDP 간의 관계입니다. 워렌 버핏이 대중화한 이 지수는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치 평가 수준을 나타내는 탁월한 온도계입니다. 현재는 금리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인터넷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0년을 넘어선 수준이다. 또 다른 걱정스러운 신호는 PE가 10을 넘는 S&P 500 주식의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15%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시장 최고치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가치 평가가 부풀려진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이익 감소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평가에 대한 최종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상위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존 지표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보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극단 사이의 진동은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반이 됩니다. 전통적인 지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시장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합리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외출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구식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행복감의 마지막 물결을 놓칠 수도 있지만 자본은 보존될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위험의 조짐이 나타날 때 어떻게 우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경고를 식별하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치명적인 실수 없이 출금을 실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신호를 인식하더라도 행동에 실패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출은 점진적인 노출 감소, 해지 수단 사용, 세금 최적화 및 신중한 유동성 관리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전형적인 실수는 모든 포지션을 한 번에 청산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시장 정상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 번의 상승과 회복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팔고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면 다시 진입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정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전략은 점진적이고 규율이 잘 잡혀 있습니다. 저는 333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나타나면 노출을 30% 줄이세요. 두 번째 신호가 확인되면 30%를 더 삭감합니다. 40%를 감시 위치로 유지하고 풋과 같은 도구로 보호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펀더멘털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과대평가된 자산을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금은 세금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본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반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평가가 높은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40%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자산, 즉 당신이 10년 동안 기꺼이 붙잡아야 할 자산이어야 합니다. 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철수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모든 것을 매도하고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의심하고 최악의 순간에 다시 매수합니다. 이 오류는 전혀 떠나지 않은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철수에는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제어해야 합니다. 해징 도구는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잘못 사용됩니다. 해징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포지션에 대해 보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시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가격 풋옵션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락 위험을 제한하지만 상승 잠재력을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옵션이 특히 시장 최고가에서는 비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로 보아야 합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재보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자산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측면은 세금 최적화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 이상 보유 자산에 대한 세율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노출을 줄일 때는 단기 포지션을 매각하고 장기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이러한 세부 사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을 몇 %포인트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 판매로 얻은 돈은 즉시 귀하의 계좌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고품질이 단기 상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장의 최고가는 종종 변동성이 크며 현금을 확보하면 상황이 역전될 경우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고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가능성은 잘 구성된 철수 전략에 포함됩니다. 감시 포지션과 해지를 사용하면 비록 모든 것을 보유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랠리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판단 오류에 대한 보험의 대가입니다. 궁극적인 철수 철학은 간단합니다. 최저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것처럼 정확한 최고점에서 절대 매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철수는 30% 하락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10% 상승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학적으로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거래입니다. 인출 전략의 핵심은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규율 있게 실행하며 해징 도구를 지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추측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는 완벽주의가 파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현재의 위험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살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각 시장 정상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인간의 본성과 시장 법칙은 인상적인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저는 차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행동, 통화, 정책 환경, 지배적인 내러티브 등 시장의 생태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